강도 지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strength라는 이제 영어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은데, 사실 이 강도 지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음, 이 강도 지표라는 거하고, 모멘텀 지표라는 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변동성 지표라는 거하고, 이 또 어디에는 또 시장 강도 지표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영문으로 다시 가서 영문의 이 종합 차트에 있는 기술적 지표에서의 분류, 이 강도 지표가 여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보면은 없잖아요. 시장 강도 지표라는 용어는 있어요. 그리고 모멘텀 지표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변동성 지표라는 용어도 있고요. 근데 강도 지표라고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일단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조건 검색 쪽을 보시면, 조건식의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쭉 보시면 강도 지표라는 표현이 여기는 아예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멘텀 지표가 또는 이 변동성 지표, 이 둘 중에 하나를 강도 지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얘가 좀 더 분류를 잘했는데도 강도 지표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썼네요. 그냥 모멘텀 지표라고 써버리고. 지금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영문 HTS를 기준으로 해서 강도 지표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헷갈린다는 거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강도 지표가 이겁니다 라고 정의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 도봉검색 쪽에서는 이제 변동성 지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아까 이게 종합 차트 쪽이죠. 이거는 종합 차트 쪽에서는 좀 애매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얘가 더 깔끔하다는 거죠. RSI라는 용어를 먼저 보면요. 상대 강도 지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스트렝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면 위에 보시면 스트렝스 인디케이터거든요. 그죠? 이 RSI 자체가 스트렝스 인디케이터라고요. 그죠? 강도 지표란 말이에요. 이 만든 사람이 나는 강도 지표를 만들었어 라고 시장에 상대 강대 지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문에서는 RSI를 찾아서 보면 여기 있죠. 모멘텀 지표 안에다 집어넣었다고요. 이게 되셨어요? 네. 변동성 지표에는 없죠. 그리고 시장 강도 지표에도 없죠. RSI가. 이쪽을 보시면 RSI가 변동성 지표에 있어. 그죠. 여기 존재를 하는 거죠. 변동성 지표 안에. 이쪽은 모멘텀 지표에다 집어넣고요. 똑같은 영문 HTS 안에 있는 분류인데도 불구하고 RSI 분류를 어디는 모멘텀 지표에다 집어넣고 어디는 변동성 지표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한 애가 있다. 이 종합 차트를 만든 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종합 차트만 보고 공부를 하면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용어의 정의는 저는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면 정의가 정확해야 분류를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분류를 정확하게 해줘야
이제 혼란이 안 오는 거고, 이 투자에서 혼란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정의를 먼저 보면요.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전일 가격 대비 상승한 변화량과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수, 그래서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 이제 과매도로 판단하는 방식인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렐러티브 스트렝스라고 이제 이거는 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잘라서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만 자르기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산출 공식이죠. 그래서 RS는 AU에다가 AD 나눠버리면 되는데 이 AU는 뭐냐? 이 U는 업, D는 다운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 강도 지수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LCTS에서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간은 14일이에요. 20일이 아니에요. 네, RSI는 기간이 14일. 요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엘도레이 베어파워하고 불파워. 이 심리투자 법칙 책 읽었다고 했나요? 아직 안 읽었나요? 그거는 저한테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 엘도레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고요. 이 알렉산더 엘더가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요 엘더레이, 불파워, 베어파워 이 사람도 지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지표를 시장에 발표를 했고 그거를 갖고 온 거죠. 아까 볼린저 밴드였죠? 네, 볼린저 밴드 그분도 이제 지금 있는 거죠. 네, 살아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트레이딩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이 알렉산더 엘더 이 사람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OBV 제가 한때 중요시했던 그래서 얘도 보면 제가 이제 기분 나쁜 게 이 볼륨이 거래량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이제 거래량 지표인데 이 밑에 거래량 지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 OBV 관련 지표들을 이 시장 강도 지표에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공부를 안 하는 애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영어를 못하나 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약어가 있으면 좀 풀어가지고 가운데 스트렝스가 있는데 강도 지표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되는데 강도 지표는 또 없잖아요. 그런 거죠. 이래저래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건 이제 MTS 설정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하단 지표를 보셔야 되고 이 RSI는 14에 시그널 라인은 99. 이건 그냥 디폴트 그대로 쓰면 돼요. 다. 그래서 보이게 하려면 MACD하고 똑같이 MACD를 체크하지 말고 RSI를 체크하면 RSI 지표가 시그널 라인과 같이 나오는 거죠. MACD는 12일과 26일과 9일을 중시했어요. 그죠? 근데 RSI는 14일과 9일을 중시했죠. 그죠? 보이네요. 예. 그 다음에 증권통에서는, 증권통도 뭐 그냥 보이기 체크만 하면 되니까, 이 보조지표 설정 쪽에 이 MACD라고 되어 있는 것만 이제 RSI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죠. RSI 매매 전략인 거죠. 사실 기본 매매 전략은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일 때 사서 과매수 구간일 때 팔으라는 게 이제 기본 전략이고 보완 전략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응용 전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RSI 매매 전략은 RSI 50을 상향 돌파하거나 또는 돌파한 이후에 50을 리테스팅하는 그 위치에서 사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밑에는 이제 RSI로 놓고 보실게요. 밑에는 RSI를 놓고 보면 RSI 기준선은 50입니다. 50 가운데가 기준이고요. 기준인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50을 상향 돌파하는 이 포인트를 좀 유심히 보라는 거죠. 이 포인트,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여기, 이런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보면, 좀 더 이렇게 눈여겨보면, 여기서는 리테스팅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여기 이렇게 리테스팅 나오는 이런 포인트 관심 가져라. 그리고 여기서 상향 돌파를 하는 이 포인트. 네, 여기서 뾰족한 흔적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리테스팅을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완전히 데드크로스 났다가 이제 상향 돌파로 봐야 되지만 여기는 좀 세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쪽 포인트죠. 여기는 리테스팅이고요. 여기에 리테스팅 포인트. 보이시죠? 지금? 네. 그리고 여기도 약간의 리테스팅, 여기도 약간의 리테스팅이 나왔지만 여기는 상향 돌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눈여겨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눈여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은 관심 갖지 마라. 네, 관심 갖지 말고 원래 매매법은 이 과매도 한 이런 구간에서 사라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 사면 엿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구간이죠.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지금 과매도 됐으니까 사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과매도 됐으니까 사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세게 나오니까 리테스팅을 할 때 세게 나오니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RSI는 상대 강도 지표인데 14일과 9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아니다? 적합하다. 아니다. 14일. 스윙에 적합하다. 14일은 그 수익이. 그쵸. 그러네. 스윙에 적합하지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스윙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스윙을 한다면 나는 사서 한 2, 3일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낫다고요. 이 RSI를 가지고 볼 때는 이해되셨죠? 네. 얘 가지고 중기 투자? 예를 들어서 3개월 중기 투자를 하겠다? 안 맞는다고요. 왜? 14일짜리만 보고 있는데 14일 가지고 내가 판단을 막 하려고 하는 건데 맥스 한 달? 한 달도 이거 잘 못 맞거든요. RSI는.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숫자는 곧 정확성을 뜻하거든요. RSI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 얘기는 내가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는 곧 숫자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RSI의 매매 전략은 50 돌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50을 하향 돌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매도 시점인 거죠. 그래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아까는 MACD를 배웠죠. 그죠? 그래서 MACD 레이트를 배워서 그 사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스윙 하라고 했죠. 스윙.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윙 구간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이건 투자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그거를 RSI를 같이 AND 조건으로 보면 더 좋겠죠. 그렇죠? MACD가 0돌파를 할 때 RSI가 50돌파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사는 게 낫죠. 근데 내가 사서 들고 있어. 근데 MACD 0돌파를 하려고 하고 RSI가 50돌파를 막 해 지금. 그러면 파는 게 낫다?
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홀딩하는 게 훨씬 나은 그죠.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왜? 올라.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더 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용편에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 이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더 벌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이 페이지가 그 페이지인 거예요.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1% 수익 구간에서 50% 팔고 뭐 3% 수익 구간에서 또 50% 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팔면 안 되는 거라고요. 사실. 근데 물량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어치 들고 있다 그러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조금씩은 파는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주를 들고 있는데 50주를 한 번에 확 날리는 게 아니라 한 10주씩 이렇게 10주씩 5번에 걸쳐서 조금씩 그러면 다만 0.5%라도 더 오르는 상태에서 팔게 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예. 대세 상승하는 이렇게 한참 추세 좋고 매수세가 막 들어오는데 그냥 던지면 나만 손해죠. 그걸 배우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라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RSA까지 했어요. 네. 일단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사는 거는 이렇게 뭔가 그걸 받아서 그 시그널도 보고 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사는데, 사는 거는 파는 게 더 힘들죠 원래. 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일단은 더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왜 더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알게 지표가 되는 되는 거지.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短기 투자에서는. 네. 그리고 사실 MACD가 0을 돌파를 하면 여기서부터는 투자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MACD가 0보다 크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됐죠? 네. 네.